일야 구도하기 시작할게. 일야 구도하기는 박지원이 사촌형을 따라서 청나라 사신 가서 강을 건너면서 깨달은 것을 적은 기행문이야. 그러면 뭐에 해당될까? 고전 수필에 해당되겠지. 수필에 해당되고 기행문이야. 수필 기행문이고 제목의 의미는 일야 하룻밤 구도 9번 도 건널도자야. 강을 건넌 이야기 이런 뜻이고 본문 들어가 볼게.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바윗돌과 부딪히며 거세게 다툰다. 강물들이 다툰다고 표현했네. 그 하들짝 놀랐다고 표현했고 듯한 파도 이거 다 뭐야? 강물이 흘러가는 걸 갖다가 표현한 거지, 그지? 분노를 일으킬 듯한 물결, 분노를 일으킬 듯해야 돼요. 다 의인법이 사용됐지. 슬피 원망하는 듯한 열물은 내달아 부딪히고 휘말려 곤두박질치며 울부짖고 고함치는 듯하여 항상 만리장성을 쳐부술 듯한 기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뭘 썼니? 의인법 썼지, 그지? 의인법 사용해가지고 의인법 그리고 또 쭉 어떻다 강물이 뭐 같다 이렇게 열거법 등으로 강물의 모습과 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강물의 모습과 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정거, 전쟁에서는 정거, 수레, 전거, 만체, 전기, 만대, 그리고 점포, 만문, 정고, 만개로도 무너져 내려앉고 터져 나오며 짓누르는 저 강물 소리를 비유하기에 부족하다. 이거 전쟁에서는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뭐니? 전쟁에 쓰는 것을 갖고 비유를 했지, 그지? 전쟁 때 쓰는 도구로 전쟁 때 쓰는 도구로 힘차게 흐르는 강물 소리를 생생하게 비유했다. 생생하게 비유. 굉장히 어떻게 힘 있는 느낌 들지, 그지? 시각적이고 흐른 소리니까 청각적이고 힘이 있는 느낌, 역동적. 백사장 모래밭에는 거대한 바윗돌이 우뚝하게 늘어서 있고 강둑에는 버드나무들이 어두컴컴하여 형체를 분간하기 힘들다. 밤이니까. 흡사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 잘난 채 뽐내는 듯하고 좌우에서 이무기들이 사람을 낚아채려고 애쓰는 듯하다. 강물이 좀 무섭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떠니 이곳은 옛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런 것이다. 어떻다고?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런 것 무서운 것이다. 물귀신들이 다투는 것 같고 이무기들이 사람을 낚아채려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데 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야. 그런 것. 자, 강물 소리가 이 사람은 어떠니 강물 소리가 고정된 것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견해야. 일반적인 견해. 강물 소리란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요거 누구 생각? 글쓴이의 생각이지. 어떠니와 다른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의 생각이고,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야. 문제임. 자, 여기까지가 기성정결할 때 기.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갔다 하면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노상전거와 전기와 전포와 전고의 소리를 듣게 되니 엄청 크게 흐르는, 콸콸콸 흐르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야. 마침내 기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글쓴이의 경험이 나오는 거야.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그 소리를 다른 비슷한 소리들에 견주어 보며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소리, 이는 계곡물 소리를 청하게 들은 경우다. 자, 솔숲에 바람 불 때 소리는 청하게 들은 경우고,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갈라지고 무너진 듯한 소리는 흥분해서 들은 경우에 이런 소리로 들렸고, 같은 계곡물인데 개구리떼가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는 우쭐해서 들은 경우고, 만개의 축은 대나무 악기래. 대나무로 만든 악기. 연거푸 울리는 듯한 소리, 이러는 것은 분노해서 들은 경우다. 순식간에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는 깜짝 놀라서 들은 경우고, 찬물이 때론 약하게 때론 세게 끓는 듯한 소리, 찬물 소리처럼 들린 것은 운치 있게 들은 경우고, 자, 금은고의 낮고 높은 가락이 잘 어울려져 나는 듯한 소리, 금은고 소리처럼 들린 것은 슬퍼하면서 들은 경우고, 한지를 바른 창문이 비바람에 우는 듯한 소리는 혹시 누가 왔나 하면서 들은 경우고, 자, 요게 여기까지다.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자, 같은 강물 소리인데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계곡물의 다양한 소리고, 다양한 소리를 비유로 지금 열거 해놓고 있고, 뭘 볼 수 있니? 글쓴이의 뛰어난 관찰력을 볼 수 있어. 그런데 이는 모두 소리를 올바로 들은 것이 아니요, 다만 마음속에 가상한 바에 따라 기가 지어낸 것일 뿐이다. 그래서 마음가짐에 따라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는 소리지. 지금 나는 밤중에 한 줄기 강을 9번이나 건넜다. 밤중에 한 줄기 강을 9번이나 건넜다. 이게 뭐야? 제목이지. 제목의 의미고. 자, 여기 시간상 현재지, 그지? 현재. 이 강은 북쪽 국경 너머에서 흘러나와 만리장성을 돌파하고 유하와 조화, 황하, 진천 등 여러 강들과 합류하여 미룬성 아래를 지나면 백하가 된다. 나는 어제 바로 백하를 건넜는데 백하가 바로 이 강의 하류였다. 자, 백하는요, 북경에서 열하로 가려면 건너야 하는 강이고, 북경이 베이징 수도지, 그지? 사신이 북경에 갔는데 이 황제가 열하로 피서를 간 거야. 그래서 다시 이 사신이 북경에서 열하로 가는 그 중에 백하라는 강을 건너면서 이제 느낀 점을 적는 거야. 나는 처음 요동에 들었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떼약 뼛속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들미같이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 천리 넘어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문일 터.
때문일 터이다.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길래 사람들이요 뭐 했다고요? 하늘을 본대요.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 이렇게 추측한 거야.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치고 용솟음 치니 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니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기도 드리는 게 아니야.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짓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강물이 두려웠기 때문에 안 보려고. 또한 잠깐 새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어느 겨를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하면서 서리법이 사용되어 있고, 이와 같이 이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태로운데 강물 소리를 듣지 못했대. 왜? 눈으로 보이는 게 다 신경이 갔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너무 위태로웠어. 자, 요동들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요하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건만 단지 요하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어. 근데 낮에는 왜 소리를 못 들어? 시선이 다 뺏겼기 때문이지.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로지 이때로운 데 쏠려 한창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한으로 여기는 터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자, 낮에는요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들리는 것에 신경 쓰지 못한 거야.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대로 쏠려 기로 인해 한창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자, 지금은 밤이야. 그래서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보는 건 두렵지 않아. 그래서 오로지 듣는데 귀가 쏠리는 거야. 나는 마침내 이제 도를 깨달았도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자, 도를 깨달았대.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잘살수록 병폐가 되는 법이다. 자, 글쓴이가 깨달은 거, 글쓴이의 깨달음, 글쓴이의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지. 드러냄. 방금 내 마부가 말에게 발을 밟혔으므로 뒤따라오는 수레에 그를 태웠다. 그러고 나서 말의 굴레를 품어주고 말을 강물에 둥둥 뜨게 한 채로 두 무릎을 바짝 오그리고 발을 모두 말 한 장에 위에 앉았다. 한번 추락했다면 바로 강이다. 나는 강을 돼지처럼 여기고 강을 내 옷처럼 여기고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강을 내 성정처럼 여겼다. 자, 여기에 나는 강을 여기 갈로 하자. 돼지처럼 여기고 그리고 옷처럼 여기고 내 몸처럼 여기고 내 성정, 내 마음처럼 여겼대. 그리하여 마음속에 한번 빠지지 이렇게 추락할 것을 각오하자. 나의 기숙에서 마침내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말았다. 여기에 자신을 지금 보이는 것에 보고 듣는 것에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 그러니까 강물 소리가 하나도 무섭게 안 들리는 거야. 이게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는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이다. 마침내 안석 위에 앉거나 누워서 지내는 듯하다. 안석 위에, 안석은요 기대는 방석이야. 그만큼 편안해졌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해진 거야. 편안해짐. 옛적에 우임금이 강을 건너는데 항룡이 배를 등에 업는 바람에 몹시 위험하였다. 우임금이라는 사람이 강을 건너는데 하여튼 위험한 상황이었대.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분명해지자 까짓 죽는 거 한번 죽지 너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용이든 도마뱀 붙이든 그의 앞에서 대소 크고 작음을 논할 것이 못 되었다.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야. 우임금의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자 그래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임금 봐봐. 마음먹으니까 그 용이든 도마뱀이든 그거 하나도 걱정할 게 없었어. 마음먹기 나름이야. 그런 자기의 주장을 이 고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지. 주장의 타당성을 강조해주고 있다. 소리와 빛깔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러한 외부의 사물이 항상 귀와 눈에 누를 끼쳐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그르치게 하는 거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하는데 어떻게? 자, 외물에 현혹돼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되매랴.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대문 앞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금정하고 아울러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이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련다. 여기서 그런 데부터 해가지고 대매랴 요까지는 자 강물을 건너면서 깨달은 것을 인생의 도에 우리 사람 인생의 도에 확장함 그리고 도자가 요 도 그리고 자 첫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물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에게 경고하련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재주만 믿는 이런 사람들한테 경고한대. 이게 이 글을 쓴 이유고요. 여기가 결이고요. 우리 성하고 전 안 봤다 그지? 요까지 전이야. 기성은 어디까지냐면 자 앞에 넘어가가지고 지어낸 것일 뿐이다. 여기가 기성 정결 사당구승이야. 사당구승이고 자기가 강을 건너면서 깨달은 바를 적어놓은 글이야. 갈래 핵심 정리해 볼게. 자 중수필이고 기행문이고 한문수필이야. 한문수필이다. 그리고 연대는 조선 영조 때고 성격은 강물 소리를 여러 가지로 비유했고 외문에 현혹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교훈적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사색적 강물 소리 분석적
그리고 자기의 체험이지. 체험을 바탕으로 쓴 체험적. 특징은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다. 치밀한 관찰력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색적이고 바라보는 거 간조적. 간조적인 글이고요. 그리고 체험의 적절한 예시 및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가 있었지, 그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아니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는 반론으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추상적, 개념적인 소수를 피하고요.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결론을 이끌어낸 설득력이 있는 글이고, 제대는 물소리고 주제는 외물, 보이는 것에, 보고 듣는 것에,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삶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주제 형상화 방법. 일야부도하기는 박지원이 강을 건너면서 체험한 사실과 평소 관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이끌어내고 있다. 체험이나 일상생활에서 관찰을 했던 내용을 묘사는 아까 강물을 묘사했지, 그치? 묘사와 서사를 통해 서술하고 이것을 다시 뭘로 인간의 삶과 연결지어 확장해서 설명하지, 그지? 그렇게 설득 있게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요. 기성정결의 사상 구성. 자, 기는 물소리와 듣는 이의 마음가짐. 승은 흉중의 마음속이야, 마음속. 마음속의 뜻에 따라 달리 들리는 물소리. 저는 강을 건너는 자세와 내가 깨달은 진리. 이 나는 누굴까? 글쓴이지, 그지? 결은 인생의 태도와 세인들에 대한 경계. 자, 해제는 도강, 강을 건너는 체험과 평소 관찰을 바탕으로 자기 계곡 물소리 들은 거, 그걸 바탕으로 인생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고, 묘사와 서사를 이용했고, 자, 그걸 다시 인간 삶과 연결 짓는 방식이지, 그지? 그리고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 때문에 현상에 얽매여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호적되는 현대인들에게 기감이 될 만한 글이고, 마음을 잠잠히 가지면 외물에 현혹됨이 없다는 진리를 분석적 명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격조 높은 글입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